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가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 입사 서류 공략 AI 적합성 평가를 오늘 전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해커스잡의 취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보시고 되게 멘붕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AI 역량 평가, AI 직무 적합성 평가를 자소서에서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AI는 꼭 역량평가, 면접뿐만 아니라 자소서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이 아니라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입을 해서 자소서 평가 시스템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 면접뿐만 아니라 자소서에도 활용되는 AI 역량평가 시스템, 이 AI 적합성 평가 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서 요번에 삼성 어떤 식으로 서류 공략을 해야 할지, 자소서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채용 전형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 우선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나서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걸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자소서 쓰고 이력서 쓰고 제출하고 합격하면 합격해서 이제 G스타 보고 그다음 면접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채용 공고를 좀 잘 보셔야 해요. 직무 적합성 평가에선 뭘 하느냐? 자, 일단 인적사항, 전공 과목 이수 내역, 그리고 직무 관련된 활동, 경험, 에세이를 가지고 정량 그리고 정상 평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봤던 거죠. 어떤 거? 성실성 평가와 직무 적합성 평가. 그래서 실제로 왜 매년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왜 맨날 떨어지지? 나는 왜 떨어지지? 나는 왜 붙었지? 약간 이게 되게 아리까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매년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컨셉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번에는 우리 진짜 좀 성실한 애들을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2018년, 2019년도 요럴 때에는 성실성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학점을 기준으로 많이 떨궜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리 다른 직무 관련된 사항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점이 낮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거죠. 근데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직무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실성보다는 직무 적합성 평가에 조금 더 힘을 실었던 거죠. 그래서 뭐 2021년, 2020년 등등 202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학점이 조금 낮아도 관련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으시거나, 혹은 둘 다 괜찮으시거나, 결론은 관련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붙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정량 평가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비록 경력이 부족하거나 학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삼성에 잘 맞는 인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채용 시스템이 AI 역량 평가가 도입이 된 겁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실성과 적합성을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된다고 하면 이제 직무 적성 평가 G스타로 넘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서류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G스를 이제 아무래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G스를 잘 본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괜찮은 인재를 좀 더 폭넓게 뽑기 위해서 AI 시스템들을 도입을 했다. 서류 평가에서부터 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류 합격 기준, 그러니까 정량적인 기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소서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서류를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희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뀐 시스템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원서 접수, 직무 적합성 평가, 그리고 G스타, 직무 적성 검사로 넘어가는 이 과정 전에 직무 적합성 평가, 한마디로 서류 평가에 있어서 삼성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AI 역량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라는 걸 일단 머리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간접적으로나마 정량적인 평가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으로나마 좀 측정할 수 있는 조금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일단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시겠죠. 그럼 일단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이 자소서를 열심히 보는 기업인가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삼성 강의를 하고 있고 삼성 자소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소서로 인해서 막 합격이 좌지우지가 되는 기업은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정말 많은 인원을 뽑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원자들은 더 많겠죠. 채용 담당자들이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뭐 표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기본적인 오타 검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승인은 하기는 하고 뭐 어느 정도 거르기는 했겠지만 디테일한 자소서의 퀄리티를 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보겠어요. AI 자소서 분석기가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자소서를 조금 더 성의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채용 담당자의 자소서 평가 척도는 무엇일까? 자, 문장 중심입니다. 우리는 문장 중심으로 내용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첨삭을 요청을 하거나 자소서를 피드백을 부탁을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뭘까요? 가독성. 선생님 이거 가독성 괜찮을까요? 그쵸. 사람이니까 문장을 잘 썼는지, 문장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AI,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자, 비타민 같은 지원자 조은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채용 담당자는 이 뉘앙스를 이해를 해요. 비타민처럼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밝다라는 거구나, 에너지가 되게 넘친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AI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 비타민 그 키워드 그대로, 조은이 키워드 그대로, 은유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 쪽? 아니면 식품 쪽? 그쪽 관련해서 경험을 했다는 건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키워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장의 어떤 가독성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죠. 왜? 면접을 보시잖아요. 면접은 면접관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만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쓰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AI 자소서 분석기는 그러니까 비타민, 지원자, 조은이 이런 것만 기억을 한다. 이런 것만 놓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점적인 역량이라던가 직무 역량,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토리 중심. 보통 경험 중심이죠.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는지 이 부분들도 이제 가독성에 포함이 되는 영역인데요. 데이터 중심. 어떤 데이터? 네, 삼성의 인재상. 그리고 기존 합격자들의 어떤 자소서들을 봤을 때 분석이 된 키워드들. 한마디로 삼성에 잘 맞는 인재에 대한 키워드들.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인재상. 나오죠?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 자, 여기에서 우리는 AI가 되어야 해요. 자, 키워드 중심으로 봐야죠.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신념으로 바탕으로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이 키워드 하나하나, 능력, 기회, 인재, 존중 이런 키워드들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최고지향,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 그럼 최고지향을, 저는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도전, 열정, 최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부분과 열정을 발휘했던 부분.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돼요? 키워드 지금 다 추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합되는, 내가 해당하는 키워드를 일단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경험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되게 열심히 잘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도전했던 경험, 내가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버무리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선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 신속, 주도 이거 다 기록하셔야죠. 주도적으로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데 나는 기존 거 그대로 하면 이건 결과가 미미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조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까지 도전을 했을 때 이만큼 변화가 선도가 되면서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요런
경험이 삼성과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헐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다 보면 나는 여기서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때 되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 나는 여기서 되게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호해요. 문장력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문장들을 다 쓰고 이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걸 읽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쓰시잖아요. AI가 잘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더라도 훨씬 더 이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핵심적인 역량들이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인대상에 있는 키워드들을 일단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 정도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채용 담당자는 경험을 검증하는 부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면접에서도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그쵸? 면접 기출 질문들이 자소서를 기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경험을 계속해서 검증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나는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1등을 했나? 여기에서 남들이 다 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든 하자고 얘기를 해서 되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완수를 했어요. 막 쓰면 또 면접관들은 진짜 이렇게 한 게 맞을까? 이런 조금 뭐랄까 비판적인 시각을 둡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니까요. AI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 검증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의 자소서 전반에 걸쳐져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 나와요. 실제로 사람 성향이라는 건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비타민이라고 합시다. 비타민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부분,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부분들이 비타민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이렇게 신중함이라던가 상대적으로 꼼꼼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 검증, 다른 항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력서에 들어가는 키워드들과 비교 검증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 삼성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합격 자소서들 있죠. 이런 자소서들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이랑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지도 같이 봅니다. 굉장히 분석적인 건데 이거를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더 못 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편적으로 삼성에서 추구하는 이런 인재상 키워드들과 일치하는 단어를 뽑으셔서 내가 이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들을 구성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AI 역량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표절, 오타, 오기재 이 부분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기존의 합격 자소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거의 카피킬러 수준으로 오타를 검수를 하고 표절을 검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확실히 이거는 대필도 굉장히 큰 문제 되는 거 아시죠? 대필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 대필을 하시는 분들도 문장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첨삭을 할 때 제가 가이드 문장을 좀 드리고 이제 본인만의 문장으로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키워드라던가 표현에 대한 부분이 한 사람이 쓰는 건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표절률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삼성 관련된 기사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 쓰시면 표절률에 걸립니다. 그래서 재창조하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좋은 자료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자료를 보더라도 합격 자소서를 보더라도 그런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본인이 재창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표절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은 자소서 항목이 잘 바뀌지 않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1, 2, 3번은 거의 동일하고 보통 이제 4번 항목이 계속 바뀌었었죠. 그리고 직무마다 계속 다르고요. 여기에서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 과거 자소서와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겠죠. 물론 모든 자소서 항목에 다 이런 비교 검증을 다 도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성장 과정 같은 거는 잘 안 바뀌는데 예를 들어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4번 항목처럼 항목이 계속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영역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목에 한해서는 새롭게 쓰셔야 한다는 점. 예전에는 그러니까 4번 항목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썼거든요. 어차피 자소서를 안 본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명 잘못 쓰는 거. 이건 약간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삼성을 안 쓰고 만약에 내가 LG에서 인턴을 했어. LG에서 인턴을 했는데 자소서를 쓸 때 저는 LG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활용하여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AI가 어떻게 집어내냐면 LG, 삼성, 인턴, 역량 이런 것들을 뽑아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AI가 실제로 이제 오타 검수 자체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사례가 이거잖아요. LG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삼성 자소서에 LG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최악의 상황인데 AI는 그 두 가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LG에서 얻은 역량을 통해서 삼성에서 쓰겠습니다. 랑 LG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랑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놓고 이제 그건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신빙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네거티브 평가 요소, 적부, 부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적인 평가 요소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인재상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것들. 여기에서 추구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최대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성향과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경험을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여기서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겠죠. 내가 그냥 모호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적합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만 삼성에 내가 좀 이 해당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는 걸 이력서에만 쓰시고 자소서에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나의 포트폴리오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경력 기술서, 레퍼런스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여행 간 거 쓰고 이러실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험을 했는지, 경력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를 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직무적합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보는 곳이 삼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 잡 디스크립션 되게 잘 나와 있죠, 삼성은. JD, 그래서 직무 설명서를 잘 보시고 직무 설명서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을 자기소개서에 막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이 직무가 하는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넣어주시는 거. 한마디로 그냥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 키워드들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가 작업만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셨던 자소서를 만약에 또 재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자소서를 뭐 새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삼성의 인재상 그리고 직무 적합도, 그러니까 직무 잡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는 직무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줘라. 키워드 중심이니까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특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어떤 식으로 자소서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 문서 결함 체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거티브, 적부 판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표절 검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표절 검사가 특별히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남의 자소서를 조금 보시고 한두 문장 정도 베끼신 분들은 재창조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적합도에 대한 키워드,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히 이제 4번 항목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뭐 지식, 경험, 뭐 경력들을 기술을 하세요 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 직무적합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지식, 경험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서, 문장, 평가 엔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전 내가 과거에 썼던 자소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성향 분석 엔진이죠. 실제로 이제 AI 자소서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 다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계열사마다 모든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금융권에서는 이 AI 자소서 엔진을 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직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의 인재상, 그리고 직무 한 4-5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였다면 삼성은 몇십 개가 넘죠. 직무가. 그렇죠. 왜냐면 계열사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이 직무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큰 범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성향인 거죠. 삼성의 인재상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래서 이 성향 검색 엔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업마다 자소서 검색 엔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삼성이 어떤 검색 엔진을 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이미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자소서 검색 엔진 그리고 자소서 분석 엔진을 최대한 다 조금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게끔 자소서를 쓰시는 게 안전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절충할 수 있도록 자소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직무 설명서를 활용하는 방법. 자, 우리는 이제 AI입니다. 이거 다 키워드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메모리 사업부 영어 마케팅이다. 그러면 자, 고객 시장 제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속 성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직무. 이거 그대로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표절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수업을 들을 때 마케팅 전략을 내가 수립을 해야 했어. 그때 당시에 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최근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나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이쪽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특정 연령층들 타겟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고객들이 이 제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내가 이런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매출이 이렇게 향상이 되면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요렇게.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재창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경험을 배경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최대한 많이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롤을 보시면 세계 경제 산업 동향 및 메모리 시장 수급, 센싱, 분석 통한 마케팅 전략 수집. 만약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분, 직접적인 산업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경력이 있다면 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역량 기준으로만 가셔도 괜찮아요. 가격 운영 전략,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수립, 이런 고도화 수행, 그리고 이제 모델링 제시, 이런 부분들, 빅데이터 활용. 그래서 정말 그 산업에 대한 키워드보다는 직무 역량에 대한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업 부서 마찬가지죠.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핏 센터, 이거 그대로 넣으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업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을 제대로 분석하고 지역의 어떤 판매 전략을 다 인디비주얼하게 제대로 수립을 해서 내가 실제로 매출을 극대화했다. 이런 뉘앙스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 한마디로 직무 관련된 키워드들을 다 뽑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특히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쪽에 이런 기업 인재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향 엔진 되게 중요하다고요. 기업에 대한 인재상을 최대한 성장 과정이나 지원 동기에 많이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직무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3, 4번에 들어가거나 1번, 3번, 4번에 들어가면 좋겠죠. 지원 동기에는 직무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인재상 관련된 키워드 둘 다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성장 과정에 특히 이 인재상 키워드가 들어가시면 좋겠고 나머지 항목에는 최대한 직무 관련된 키워드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AI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 이 자소서 항목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 자소서 항목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정 설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프로세스 설계, 성능, 특성, 품질 확보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경험. 실질적으로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쓰기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업에서 실제로 프로젝트 경험에서 내가 이런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고 어떤 특성, 지식을 내가 파악을 해서 이만큼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잡 디스크립션을 제대로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requirement랑 이제 플러시스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들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직무 설명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만 이렇게 아예 나오는 recommended subject 그리고 requirements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래서 실제로 삼성 자소서는 보면 4번이 직무마다 다 다르잖아요. 직무마다 필요한 역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영업 마케팅 그리고 뭐 관리 이쪽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하면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 갈등을 해소했던 경험 이런 거 꼭 들어가거든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
필수 키워드이기 때문에 requirement를 조금 제대로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기존과는 달리 직무 분석, 잡 디스크립션 관련된 키워드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이공계열 분들 같은 경우는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직무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 그리고 전공 분야가 굉장히 크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하실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들을 같이 기술을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 기존 에세이 공통 항목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을 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키워드를 잘 조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을 할까? 자, 우선 키워드를 조합하는 버전 첫 번째는 내가 이쪽 직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이쪽 직무에 있어서 실제로 이 직무 잡 디스크립션에서 나오는 그런 키워드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얼마나 많이 보여있는지를 마구마구 넣어주실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산업 분야의 현황, 내가 현재 지금 지원한 이쪽 분야, 이쪽 계열사는 이런 식으로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난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들을 다 갖추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장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직무 관련된 경험들, 키워드로 다 넣어주시고요. 실제로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키워드, 결국에는 직무적합성 키워드를 많이 넣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실제로 삼성의 인재상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삼성 인재상 아까 기억나시죠? 변화선도가 그냥 변화선도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질적으로 연관된 키워드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선도 이걸 다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변화선도,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이렇게 변화라는 키워드와 연동된 키워드들이 최대한 많은 경우에 질적으로 좋은 자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선도를 하고 있는 비결은 계속해서 변화를 지향하고 있고 변화를 현실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느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화를 지향하고 변화를 내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나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삼성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지향적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량들을 쌓았다면서 잡 디스크립션에 나오는 키워드들 막 넣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로 특히 이제 지식 역량을 이렇게 갖췄고 경험 역량은 이렇게 갖췄고 그리고 나는 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턴 경험을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인턴도 추가적으로 하면서 역량들을 계속해서 쌓아나왔다. 앞으로 삼성에 입사해서 이런 변화지향적인 태도로 삼성이 현재 2028년에 뭐 예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문장 중심으로 기술을 하셨다면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기존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만 그냥 키워드만 생각하시고 키워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매핑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브랜드 스토밍.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과 연관되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항목. 이 4번 항목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4번 항목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 디스크립션 잘 보면서 내가 지원하는 직렬은 어떤 키워드를 우선시하는가. 그래서 마케팅은 예를 들어 분석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분석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역량을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 본인의 경험 중 대상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아예 분석에 나오죠, 지금. 전략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경험. 그럼 생각하시면 되죠. 잡 디스크립션을 잘 보셨다면 여기에서의 항목은 정말 전략적으로 뭔가를 잘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요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플러스로 커뮤니케이션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까지 같이 발휘했던 경험. 그럼 질적으로 이 직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다 보유한 자소서인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뭐 기구 개발, 회로, 실제로 설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내가 협업했던 경험,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직무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전문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달라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역량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달리 쓰셔야죠. 지난번 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새로 쓰셔야 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재상, 가치관 잘 넣어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좀 직무 관련된 역량을 좀 어필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인재상에 대한 부분도 넣으시고 직무 관련된 역량도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켰는데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 존중에 대한 나의 어떤 가치관 때문이다 라고 부합,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능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해가 가시나요? 최근 사회 이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본인의 생각을 잘 넣어주는지, 그러니까 소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회 이슈를 어떤 걸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평가하는 부분은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견해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겁니다. 자소서 항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견해를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직접적인 생각, 의견이 잘 드러나는지를 키워드로 검색을 할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예전 거를 그대로 쓰시면 조금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 이슈는 새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키워드를 넣어서 잘 버무릴 수 있을까? 제가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리기 전에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 존경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도 AI가 같이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넣어야겠어요? 존경하는 인물이 중요하겠어요? 이유가 중요하겠어요? 이유가 중요하죠. 그쵸?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 마윈 중요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나는 커넥팅 더 다츠라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나로 이어서 전문성을 쌓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나는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속해서 변화를 지향하고 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러면 산성의 인재상 키워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유, 키워드를 잘 뽑아낼 수 있는 인물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취미 특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AI 평가에 있어서는요. 존경하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워드 중심이라는 건 얼마나 차별화되는지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말 솔직하고 일관성 있는 해석, 그리고 이 키워드가 삼성과 일치하는지 그것만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DS 영업 마케팅 직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 발굴 능력, 제품에 대한 이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소양과 지식, 커뮤니케이션 역량, 원활한 소통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인재상까지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에요. 교내 캡스톤 디자인에서 책을 검색하여 등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을 찍어 책에 쓰여진 글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책을 등록하는 서재 관리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자 했대요. 그러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진에 인식된 문자들의 개수가 여러 개였고 이로 인해서 번거로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여기에 인재상과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은 엄밀히 따졌을 때 키워드를 넣기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최소화하고 내가 이거를 왜 본질적으로 해결을 했던 이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질적으로 좋은 자소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개발의 목적은 혁신적 기술, 여기 혁신 이런 키워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술력 이런 키워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잘 활용해야죠. 개발자의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거. 고객의 입장,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객의 관점 앞에 있는 거 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최근 시장 트렌드,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이거 어디에 나와요? 이런 거. 시장 상황과 트렌드 여기 나오죠.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럼 이런 거 넣어주시는 거예요. 최근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보았을 때 편리함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을 하고자 했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으로 좋은 자소서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 이런 키워드들이 다 질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고객의 입장을 존중하여 이런 걸 기획을 해서 초반에 책을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고객에게는 보상을 지급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겠죠. 왜? 여기 나오잖아요. 데이터, 다양한 채널, 그쵸? 그래서 동일한 책을 등록하려는 고객에게는 그 과정을 생략시켜주는 방식을 고안해냈고 이걸 여러 채널에 홍보하여 키워드 다 넣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다른 단어들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잡 디스크립션이나 인재상에 들어가는 키워드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대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슷한, 유사한 키워드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그 JD나 인재상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뉘앙스의 키워드를 넣으셔도 다 통용이 됩니다.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을 했다. 그 결과 무작위로 책을 등록했을 때 등록 시간을 23%까지 줄일 수 있었고 디지털 마인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 작품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돼서 후배들에게 소개될 수 있었다. 우수 작품 후배 소개. 그러니까 AI가 기록하는 건 책 등록 시간 23% 줄임. 디지털 마인드 발휘 문제 해결. 그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죠. 창의성이란 고객의 편리와 니즈를 생각함과 동시에 문제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위기의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하는 자세, 이런 식으로 인재상까지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질적으로 좋은 자소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겠어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 직무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키워드들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고 고쳐보시면서 쓰신다면 문제없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AI 역량 평가가 뭐 바뀌었거나 자소서 뭐 평가 방식이 바뀌었거나 아무리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인 자소서는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두렵지 않으시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기업 분석하시고 직무 분석하시고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거. 그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소서를 작성을 막상 이제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해커스잡에 다양한 삼성 강의들 많은 거 아시죠? 자소서 작성 전략이라던가 삼성 자소서 작성법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작성을 하시면 문제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강의로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